안녕하세요. 미소쌤과 요양정복의 미소쌤입니다. 2교시 3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요양보호 대상자와 대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가까운 거리의 옆에서 같은 눈높이로 바라본다. 2번 항상 부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를 만질 때 밑에서부터 받치는 것보다 확실하게 위에서 붙잡는 것이 좋다. 4번 대상자가 움직일 때 많이 느리면 안전을 위해 옆에서 부축한다. 5번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2초 이내에 말을 건다. 정답은?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1번 보시면 대상자와 가까운 거리는 맞는데 옆이 아니라 앞에서 봐주시는 게 좋고요. 2번은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이죠. 3번 보시면 대상자를 만질 때에는 밑에서부터 받치는 것이 보다 안정감이 있고요. 4번 보시면 대상자가 느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는 2초 이내에 말을 건네주시면 됩니다. 37번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한 자세를 취한다. 3번 편마비이기 때문에 식사가 끝날 때까지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4번 식사 후 남아있는 음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마비된 쪽의 입가에 음식물이 흐르면 식사가 끝난 후 닦아준다.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항상 어르신 식사를 도울 때에는 마비된 쪽을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2번 문항 한번 보시면 식사할 때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밑으로 한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3번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정답 4번이죠. 식사 후 남아있는 음식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 볼게요. 마비된 쪽의 입가에 음식물이 흐르면 식사가 끝난 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38번 문제,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주입한다. 2번 청색증 증상이 보이면 즉시 비위관을 잠근다. 3번 영양주머니는 매일 소독하여 사용한다. 4번 영양주머니는 항상 넉넉하게 채운다. 5번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하면 바로 영양액을 버리고 보고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경광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인데요. 1번 보시면 영양액도 식사와 같기 때문에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반자위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 2번이죠. 3번 볼게요. 영양주머니는 매일 소독이 아니라 매번 세척을 해주시는 거고요. 4번 영양주머니를 항상 넉넉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처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5번 볼게요. 비위관이 새거나 역류하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비위관을 잠그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39번 문제, 대상자의 경구약 복약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러 종류 가루약은 한꺼번에 섞어서 복용한다. 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다. 3번 금식일 경우 모든 약은 투약하지 않는다. 4번 하루 분량의 약은 모두 섞어서 복용한다. 5번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 충분한 물을 제공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한꺼번에 섞어서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보통은 콧줄을 통해서 약을 드리게 되고요. 3번 보시면 금식인 경우라도 매일 투약해야 하는 혈압약은 투약을 합니다. 4번 볼게요. 하루 분량의 약은 모두 섞어서 복용하는 거 아니고요. 정답 5번이죠. 약을 드실 때에는 충분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40번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의 약은 찾기 쉽도록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한다. 2번 알약은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여 변색을 방지한다. 3번 가루약을 잘 녹이기 위해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4번 물약은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5번 시럽을 많이 따랐을 경우 다시 병에 넣는다.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약 보관하는 방법 문제인데요. 1번 보시면 치매 대상자의 약은 손이 닿는 곳이 아니라 보통 손이 닿지 않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2번 볼게요. 알약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3번 가루약은 물기가 있는 숟가락이 아니라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4번이 정답이죠. 물약은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시럽을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다시 병에 넣어주시면 안되고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안약이나 귀약은 냉장 보관이 아니라 상온 보관입니다. 41번 문제, 노인 대상자의 배설 전에 관찰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복부 팽만, 2번 혼탁 여부, 3번 잔병감, 4번 불편함, 5번 배뇨 어려움. 정답은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노인 대상자의 배설 전, 배설 중, 배설 후에 관찰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배설 전에는 하복부 팽만을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2번, 3번 혼탁 여부와 잔병감은 배설 후에, 불편함과 배뇨 어려움, 배변 어려움은 배설 중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2번 문제,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충분히 참았다가 한 번에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번 대상자의 배설을 전적으로 돕는다. 3번 배변, 배뇨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지 않는다. 4번 요이나 변이를 참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배변 시간 간격을 가늠해 둔다. 5번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강한 어조로 분명히 주의를 준다.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문항부터 한번 볼게요.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2번 볼게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죠. 3번 볼게요. 배변, 배뇨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해야 되고요. 4번이 정답이며 5번 한번 볼게요. 강한 어조로 주의를 주면 어르신이 위축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문제,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하복부에 끼얹어 자극을 준다. 2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동변기를 치워둔다. 3번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와 같게 맞춘다. 4번 배설 중 상반신만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는다. 5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소독하여 배설물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주시는 게 맞는데 하복부가 아니라 요도나 항문에 끼얹어 주시고요. 2번 볼게요. 어르신 이동변기는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곳에 두시면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자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와 같게 맞춰 주시고요. 배설 중에는 상반신이 아니라 하반신을 덮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볼게요.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소독이 아니라 매일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4번 문제,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하면 바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3번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면 욕창 예방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다. 5번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가끔 살펴본다. 정답은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기저귀 사용 문제인데요. 5번 보시면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가끔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자주 봐주셔야 되고요. 4번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욕창은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2번,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3번,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몇 번 실금을 해서 기저귀를 착용을 해버리시면 어르신이 기저귀에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만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45번 문제,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 간의 감염 위험성은 매우 적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3번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의 원인이 된다. 4번 유치도뇨관을 통해 소변이 저절로 나오므로 소변이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5번 소변량과 색깔을 하루에 두세 번 확인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유치도뇨관, 관을 몸 안에 꽂는 거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존재를 하고요. 2번 볼게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역류하면 감염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4번 한번 볼게요. 유치도뇨관을 통해 소변이 저절로 나오므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소변 양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46번 문제에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코올 솜으로 회음부를 닦아준다. 2번 침대 머리를 높인 상태에서 실시한다. 3번 찬물을 회음부에 흘려준다. 4번 회음부를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는다. 5번 환기가 필요하므로 개방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4번 회음부를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는다가 정답이고요. 요, 질, 항입니다. 요도, 질, 항문 순서대로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는 게 정답이고요. 1번 알코올솜 아니고 2번 침대 머리를 높인 상태가 아니고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찬물 아니고요. 개방된 장소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7번 문제, 편마비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칫솔질은 치아만 깨끗이 닦는다. 2번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3번 칫솔은 치아에 45도 각도로 대고 닦아준다. 4번 마비된 쪽이 아래로 가도록 눕히고 칫솔질을 한다. 5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3분간 칫솔질을 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3번 칫솔은 치아에 45도 각도로 대고 닦아준다가 정답이고요. 1번 치아만 깨끗이 닦는 게 아니고 혀도 닦아주셔야 되고요. 2번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4번 마비된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도록 받쳐주셔야 되고요. 5번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셔야 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8번 문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의 문턱은 낮춘다. 2번 환기는 직접 환기 방식이 좋다. 3번 밤에는 숙면을 위해 전체 소등한다. 4번 방, 복도,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5번 식별력이 떨어지므로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4번 방, 복도,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가 정답이고요. 문턱은 낮추는 게 아니고 없애주셔야 되고요. 환기는 직접 환기가 아니고 간접 환기 방식이 좋고요. 전체 소등이 아니고 화장실 같은 곳은 낙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도 켜놓으셔야 되고요.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9번 문제,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수액병 왼쪽 팔 오른쪽 팔, 2번 왼쪽 팔 수액병 오른쪽 팔, 3번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병, 4번 오른쪽 팔 수액병 왼쪽 팔, 5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병. 정답은 네, 정답은 4번 오른쪽 팔 수액병 왼쪽 팔이고요. 입히는 순서래요. 우리 네 글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 벗건 입불입니다.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히셔야 되고요. 수액을 맡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에 수액병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불편한 쪽인 오른쪽 팔부터 그 다음에 가운데 수액병 그 다음에 왼쪽 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0번 문제, 체위 변경과 이동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신체 상황만 고려한다. 2번 대상자에게 동작을 설명하고 동의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 3번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슬러서 해야 된다. 4번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한다. 5번 대상자와 이동시킬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경제성이다.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대상자의 신체 상황뿐만 아니라 심리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2번 당연히 동의는 구해야 됩니다. 3번 볼게요. 정상적인 움직임은 거슬러서는 안 되고요. 4번이 정답이죠.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돕는 속도와 빈도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대상자와 이동시킬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경제성보다는 우리 신체적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51번 문제, 침대 위에 대상자를 이동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지마비 대상자에게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2번 편마비 대상자를 앉힐 때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3번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가까이에 선다. 4번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대상자의 뒤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한다. 5번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하면 척추뼈가 골절된다. 정답은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사지마비 대상자라고 해도 반드시 설명은 해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었죠. 편마비 대상자를 앉힐 때에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쓰는 정답 2번. 3번 볼게요.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니라 요 사진처럼 마비된 쪽으로 다가가셔서 발을 바로 뒤에 이렇게 놔주셔야 되고요. 4번 볼게요. 체위 변경을 할 때는 요양보호사는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자 하면 척추뼈가 아니라 넙다리뼈가 골절됩니다. 페이지는 284에서 2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52번 문제, 치기를 해야 할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휴식을 취할 시, 2번 대상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때, 3번 대상자가 식사를 하거나 위관 영양을 할 때, 4번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5번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치기는 옆으로 눕힌 자세인데요. 1번 보시면 우리 어르신이 휴식을 취할 시에는 바로 누운 자세 앙화의를 취해 주시고요. 2번 대상자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거나 식사를 하거나 위관 영양을 할 때는 반자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치기는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나 관장할 때 치기를 해주시고요. 5번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에는 엎드린 보기 자세를 해주셔야 합니다.
53번 문제. 대상자의 휠체어를 통한 이동을 도울 때 옳은 것은 1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밀고 나온다. 2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뒷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한다. 3번 내리막길을 갈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4번 오르막길을 갈 때 경사도가 큰 경우 일자로 밀고 올라간다. 5번 문턱을 올라갈 때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휠체어를 탄 어르신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그대로 밀고 나오시면 되고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야지만 진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내리막길을 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고요. 4번 오르막길을 갈 때 경사도가 큰 경우는 일자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문턱을 올라갈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걸음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54번 문제.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 서서 돕는다. 2번 편마비 대상자는 안전을 위해 선 자세에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 3번 보행기는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둔부 높이로 조절한다. 4번 지팡이를 이용할 때 요양보호사는 옆에서 허리를 부축하여 보조한다. 5번 지팡이는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섰을 때 팔꿈치 높이로 맞춘다. 정답은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팡이는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섰을 때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 높이로 맞춰주시고요. 4번 지팡이를 이용할 때 요양보호사는 옆에서 허리가 아니라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부축해 주시면 됩니다. 3번 보행기는 팔꿈치가 30도 구부러지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편마비 대상자는 선 자세에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 서서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5번 문제. 대상자의 이송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속하게 대상자를 반드시 혼자서 옮긴다. 2번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대로 하여 이송한다. 3번 외상이 확인되면 요양보호사는 등을 곧게 펴고 무릎도 곧게 펴서 들어 올린다. 4번 외상이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쪽으로 바짝 붙어서 손 전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잡는다. 5번 척추 고정판을 이용 시 무릎, 위팔, 엉덩이 순서로 고정한다. 정답은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번 보시면 신속하게 대상자를 반드시 혼자서 옮기면 안 되고요. 2번 대상자의 움직임은 최소로 하여 이송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외상이 없을 경우에는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굽혀서 들어 올리는 거고요. 4번이 정답이었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쪽으로 바짝 붙어서 손 전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잡은 다음에 3번처럼 올려주시면 되고요. 5번 척추 고정판을 사용을 할 시에는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56번 문제. 휠체어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졌을 때 점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이어 공기압, 2번 발 받침대, 3번 받침쇠, 4번 앞바퀴, 5번 바퀴 손잡이. 정답은 네, 정답은 1번 타이어 공기압이고요.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지면 타이어 공기압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적당한 타이어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를 적당한 공기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7번 문제. 다음 중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젖은 빨래는 난로 옆에 널어둔다. 2번 전열기구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 3번 소화기 위치를 정기적으로 바꿔 놓는다. 4번 대상자 가까이 비상용 라이터나 양초를 항상 준비해 둔다. 5번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놓는다.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전열기구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가 정답이고요. 빨래 널어두시면 안 되고요. 소화기 위치는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고 일정 장소에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가까이 두시면 안 되고 여러 개의 플러그도 꽂으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8번 문제. 다음 중 노인장기 요양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전동침대, 2번 이동욕조, 3번 자세 변환 용구, 4번 수동 휠체어, 5번 대회 감지기. 정답은? 네, 정답은 3번 자세 변환 용구가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1번, 2번, 4번, 5번은 구입이 아니고 대여 품목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9번 문제. 의식이 없는 와상 환자의 욕창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로 옳은 것은 1번 이동욕조, 2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3번 배회 감지기, 4번 수동 침대, 5번 미끄럼 방지 용품.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였고요. 와상 환자의 욕창 예방을 위한 복지 용구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0번 문제. 다음 중 변비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번 콜라, 녹차 등을 섭취한다. 4번 식사량은 반으로 줄인다. 5번 기름기 많은 음식을 준다.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요. 변비인 경우에는 수분 섭취와 함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